집 한 채 오래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뉴스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이야기라고 생각해 넘기셨다면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1주택자까지 논의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부동산 세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금 이야기인데도 언제 팔까, 그냥 버틸까, 자녀에게 넘길까, 결국 삶의 선택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4년간의 유예 조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더 긴장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특공 개편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의는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뉴스는 단순한 세제 변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가의 철학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시장의 시선은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래 보유했으니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겠다. 이 개념입니다.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 즉 상값과 판값의 차이에 세금이 붙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장특공은 이 세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1주택자 기준을 보겠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기준 최대 40%, 거주기간 기준 최대 40%,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80%라는 공제율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이 혜택의 절대적 규모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라면 80% 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차익이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만 오래 해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 거주 기간도 인정받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중에는 실제로 살지 않고 임대를 준 채로 오래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경우에도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절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자는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방향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16%에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 발의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평생 세액 공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아직 정부 공시가는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서 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실제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장특공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줄면 집을 더 많이 팔겠지.
그러면 매물이 늘고 집값도 안정되는 거 아닌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장특공의 도입 취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세 가지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불어난 명목 차익에 대한 세부담 완화. 둘째, 단기 투기적 거래 억제. 셋째, 안정적인 장기 보유 유도. 즉, 집을 자주 사고 팔지 말고 오래 안정적으로 보유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역설적으로 집을 더 안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금을 강화하면 매물이 늘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더 버티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주택자는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집이 하나뿐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팔기보다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 같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장기 보유에 대한 감면 혜택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현행 40%인 보유 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이번 장특공 논의를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보면 공통된 방향이 보입니다. 다주택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제도 변화, 보유세 논의, 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 자산보다 실거주 자산으로 바라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준다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살아야 혜택을 준다로 철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장특공이 장거공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투기적 보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경우, 부모님 봉양이나 자녀 교육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 직장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상태가 된 경우, 이런 상황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것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특공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을 실거주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국가 차원의 철학 전환이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매물 잠김 심화라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의 큰 줄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 이 방향대로 제도가 바뀐다면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실거주 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세금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전환 타이밍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임대 중인 집이라면 언제 직접 입주할 것인지를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혜택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퍼지면 팔기보다 자녀에게 넘기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과거 보유세 강화 논의 때도 반복된 패턴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를 남의 이야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퇴를 10년 안팎으로 앞두고 있다면,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를 구상하고 있다면 언제 팔 것인가는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설계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제 변화가 이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조율돼야 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고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정안보다 흐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다시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세금 제도 하나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주거로 보는 시각 사이의 긴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독특한 집값 구조,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임대시장과 공급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도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긴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 논의를 예민하게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특공 개편 논의는 7월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수 있으며 실거주 이력 관리와 증여 타이밍 등 40대 이상 시청자의 삶과 직결된 선택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입니까? 오래 보유하면 보상받아야 하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살아야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까? 앞으로의 세제는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무게를 두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특공 개편 논의가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매물 흐름과 증여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거론되는 매물 잠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